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우리는 장마철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습하고 온도 높고 덥고 이러면 불쾌지수 올라가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아, 정말 맞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박정희상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여전히 오늘 아침도 곳곳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차 비가 그치는 곳이 많아지면서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알려주세요. 네, 오늘 오후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상권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는 150mm 이상, 남부지방에는 10에서 60mm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1.5도, 대전은 22.5도, 대구는 2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은 29도, 대구는 32도, 전주는 3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무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만 지나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택배를 미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현관에 가짜 택배물을 미끼로 두고 이를 가지러 나온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청주 청원경찰서는 처음 보는 여성을 등기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택배를 가지러 나온 주민 50대 여성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진입한 뒤 집 앞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이를 수거하는 피해 여성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집안에 있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3일 만에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네, 현관에 대낮이었거든요. 네. 내 집 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을 텐데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황당한 부분이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가 아닌 거잖아요. 네. 일면식도 없는 사이죠. 맞습니다. 다소 황당한데요.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A씨와 피해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라고 하면서도 원래 범행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밝히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문을 열 때까지 약 1시간가량을 현관 옆 계단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범행 뒤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수차례 갈아입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도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빚이 많은 데다가 사건 발생 장소가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금품 가치가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범행을 위해서 잠복했고 그리고 범행 이후에는 도주 목적으로 또 옷을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네. 치밀하게 계획을 해놓은 범죄인데 여죄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볼 일입니다. 네. 야, 이거 무서워서 말이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출산율 꼴찌 한국에서 성행 중인 노키즈존을 지적한 외신입니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거액이 투입되는 한국에서 어린아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 영업이 성행하는 상황을 외신이 조명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CNN 방송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노키즈존이 제주도에만 80곳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낮으며 고령화 문제로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연금, 의료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네, 한 10년 전만 해도 노키존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갈수록 정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 뭘까요? 그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CNN은 노키즈존 도입을 촉발한 결정적인 계기로 2012년 2월 발생한 푸드코트 화상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한 여성이 서울 광화문의 한 서점 식당가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다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아이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라졌다며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50대 종업원은 소셜미디어에 된장국물녀라고 불리우며 지탄을 받았었지만 얼마 후 아이가 식당에서 마구 뛰어다니다가 종업원에게 부딪힌 뒤 국물을 뒤집어 쓰고 다시 어디론가 달려가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급 반전됐었는데요. 아이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어머니를 향해 비난이 집중됐고 이후 부모의 자녀 훈육 책임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짐과 동시에 노키즈존이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과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번져가게 됐다는 게 CNN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키즈존뿐이 아니고 노시니어존까지 등장을 해서 네. 근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CNN은 한국에서 노티네이저존, 노시니어존, 노아재존 등 10대부터 노인, 중년 등 연령에 따른 금지구역 설정은 물론 노래퍼존, 노유튜버존, 노프로페서존 등 특정 직업의 사람들까지 배제하는 공간마저 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한국 전문가는 한국의 20대와 30대는 개인적 공간에 대한 개념이 강한 경향이 있다면서 이들은 갈수록 시끄러운 아이들과 노인들을 못 견뎌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마음가짐은 공공장소에서 자신과 다른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하는 편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노키즈존을 찾는 누군가도 한때는 어린 아이였을 거고 노시니어존을 찾는 누군가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겠죠. 자신과 다른 모습도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덕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나하고 안 맞으면 내 자리에서 나가 배격해버리는 그런 갈라치기 사회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사회가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남편 사망 정식 SNS 인증 논란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짜장면을 먹는 것을 따라하는 남편 사망 정식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처럼 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 사망 정식, 가정폭력 해방 정식을 먹었다며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 콜라 등을 먹은 것을 인증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드라마에선 가난과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임산부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중국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는 장면이 방송됐는데요. 가정폭력범인 남편의 사망 후 얻은 해방감을 표현한 이 장면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화제가 됐고 극중 인물이 먹은 짜장면과 탕수육 등으로 구성된 메뉴에 누군가가 남편 사망 정식, 가정폭력 해방 정식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이를 따라하는 괴이한 유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의 뭐 패션, 음식, 뭐 말투까지 따라하는 일은 참 많지만 이번 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칭하는 이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극중 가정폭력범의 사망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면서 중국 음식을 먹는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한 남성 운동선수는 SNS에 직접 남편 사망 정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편 사망 정식이라는 용어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은데요. 한 누리꾼은 가정폭력 해방 정식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남편 사망 정식은 모든 남성을
싸잡아 적대시하는 혐오적 표현이다라면서 지적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사망이란 단어가 가볍게 음식 메뉴에 붙을 이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만약 잘못을 저지른 아내가 사망한 뒤 남편이 음식을 먹는 장면에 아내 사망 정식이라는 호칭을 붙인다면 여성단체에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만금. 왜 새만금일까요? 왜 새만금인지 알고 있지만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군산, 부안, 김제를 아우르는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합쳐서 만금이 아닌 금만평야라고 불러왔는데요. 금만평야를 그 만금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땅이 생긴다 해서 새를 붙여서 새만금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만금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끊임없이 넘쳐나는 새만금으로 가겠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지쳤다면 정답은 하나.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 안녕하세요. 예쁘다가만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곳, 새만금입니다. 짠! 너무 좋아요, 여기 진짜. 한반도 서남쪽의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를 아우르고 있는 새만금은 경제와 산업, 관광까지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곳인데요. 저는 오늘 이 새만금의 매력을 정말 맛있게 먹고 식도락가들의 입맛 사로잡는 현지 맛집과 자연이 빚어놓은 천혜의 경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액티비티와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녹여주는 힐링 스파까지, 여러분 다 같이 새만금의 매력 속으로 빠져 모두 빠져버려, 피할 수 없는 나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 따라오세요. 새만금 빨리 와. 너무 좋아. 냄새도 좋고. 바다야 안녕. 이야,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여가지고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는데 진짜 끝이 안 보여요. 저 끝부터 끝까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 내가 한번 달려봐야 할 것 같은데. 방조제야, 네가 기냐 내가 기냐. 새만금 방조제는 전북 부안군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흥도를 잇는 초대형 두구로 그 길이가 무려 33.9km, 우리나라 국보급 자랑거리인데요. 이야, 바다가 바로 눈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야, 힐링이다, 힐링. 아, 이런 데는 무조건 인증샷을. 이번엔 더 가까이서 바다를 느껴볼까요? 오, 간다. 오, 새만금호 간다. 뽀뽀. 경치 좀 봐요, 경치 너무 좋다. 와, 갈매기 진짜 크다. 아니, 눈 바로 앞에 있어. 어머, 갈매기 봐. 오, 쟤네 막 까까까까. 어머. 이게 정말 여기 새만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산이랑 갈매기랑 이 모든 게 조화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그림 같은 새만금 바다 위에서 갈매기들과 한바탕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뭐 가족이나 친구, 부부, 뭐 연인끼리 오셔서 너무 좋은 추억을 쌓기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오셔가지고 이 새만금 유람선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곳은 새만금의 매력을 자전거와 러닝, 두 발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현장인데요. 야, 제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김규현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 행사는 도대체 어떤 행사인가요? 오늘 행사는 네. 새만금 자전거 로드레이스와 러닝 페스티벌입니다. 8월 1일부터 이 새만금 지역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를 좀 기념하고 미리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를 했고요. 저쪽에 이 도로가
새만금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약 27km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다음 달에 완전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통 전에 사전에 좀 뛰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야, 너무 좋은 취지네요, 정말로. 대회 시작 전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흥을 돋구고 있었는데요. 야, 정말 이게 축제 분위기가 너무너무 뜨거운데요. 지금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라톤 하러 오셨어요?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마라톤에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여름에 네. 일본으로 마라톤을 나가는데요. 네. 그 전에 너무 더울 것 같아서 한번 네. 테스트 겸 한번 달려볼까 하고서 왔습니다. 네, 새만금 화이팅 외치면서 하나, 둘, 셋. 새만금 화이팅!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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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니 오늘 이렇게 로드 레이스에 어떻게 하다 참가하게 되셨어요? 회사 동아리입니다. 회사 동아리. 아, 동아리에서 다 같이 이렇게 레이스 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 그 컨디션이 어떠세요? 아니 텐션도 너무 좋죠. 오늘 자전거 잘 타시길 바랄게요. 어디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자전거 화이팅! 본격적인 대회 시간이 다가오자 참가자들은 몸풀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제 안에 달리기 DNA가 살아나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70081번.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하고 말 것입니다. 머리도 이렇게 묶었고요. 예, 이렇게 준비 운동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라톤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떨려. 나 어떡해? 나 갈게. 안녕. 나 가. 제가 도전한 부문은 5km 러닝 코스. 드디어 출발! 새만금 북로 전 구간과 방조제 일대를 힘껏 달렸는데요. 바닷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시원하다. 바람을 가르며. 그런데 넘치는 의욕과 달리 체력은 어느새 방전. 누가 내 발에 모래주머니를 채워놓은 것 같은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뭔가 분리되는 느낌이 납니다. 아무도 없어, 거의 내 뒤에. 가자. 그래도 이 정도면 새만금의 매력을 정말 온몸으로 즐겼다 할 만하죠. 한바탕 힘껏 달렸더니 배가 고파졌는데요. 새만금은 싱싱한 제철 해산물들의 천국. 그 중에서도 오늘 저의 픽은 네, 사장님 주문할게요. 여기 물회 하나랑요, 해물국밥 하나 주세요. 역시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다 시키는 게 아주 최고죠. 이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새콤달콤 육수에 퐁당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시원한 물회. 이열치열 각종 해산물이 들어간 얼큰한 해물국밥까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게 여기서 엄청 유명한 이게 해물국밥이라는 건데. 오! 시원한데 칼칼하고 조개 육수 때문에 또 감칠맛이 엄청 좋아요. 전복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해물이라서 전복이 이렇게. 와, 대박. 꽃게가 이렇게 큰 게 들어있었어? 이렇게 나와. 이걸 그냥. 아, 이거 이제 물에. 이게 광어라고 해요, 광어. 광어 이렇게 두툼하게 잡아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 달콤한데 너무 시원하고. 역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정말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새만금 여행의 마지막 코스. 바로 이곳에서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는데요. 특히 저 흰 주머니 안에 아주 특별한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마라톤이야. 따뜻해 이렇게만 해도. 아유, 벌써 들어오셨네요? 아하. 너무 좋아요. 마라톤까지 하셔가지고 엄청 힘드셨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지금 해수찜은 처음 해보시는 거죠? 처음이에요. 아하.
물이 고온의 해수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좋은 뽕나무랑 또 여러 가지 약재가 섞인 입욕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러나는 물이 피로회복에도 좋고 노폐물 빼는데도 엄청 좋아요. 여기 이렇게 수건을 물을 충분히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빨리 식고 끝에는 이제 조교까지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얘를 오유야. 야, 이렇게 연기 봐라. 예, 이렇게 한번 날려서 살짝 뜨거.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피로가 아마 확 풀리실 거예요. 처음 빠져보는 해수찜의 매력. 진짜 노곤노곤한데요, 지금. 이게 하루의 피곤함이 싹 날아가는 그런 느낌.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이렇게.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건 기본. 더 건강해지고 또 더 예뻐진다고 하니 새만금에 오시면 꼭 들러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새만금 여행 어떠셨나요? 즐거우셨어요? 즐거웠다면 소리 질러! 예! 아니,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는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오감이 만족하는 새만금으로 놀러오세요!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 어제 비가 오면서 조금 한풀 꺾였어요. 근데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낮에는 또 한 29도 정도 덥겠다 이럽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아니에요. 더위 많이 타세요? 저 더위 많이 타죠. 저는 사실 겨울보다 여름을 더 힘들어하는데 여름 되면 전 가장 무서운 게 그 단골 멘트 있잖아요. 역대급 더위다. 지난해보다 더 덥다. 최악의 더위다. 네. 이런 예보를 접할 때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에어컨 없이는 정말 어떻게 사나 몰라요. 옛날에 모시석삼 입고 그냥 부채 붙이면서 후방 먹으면 그 시대뿐이세요. 나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네, 근데 아무튼 요즘은 바깥에 나가면 너무 덥고 또 실내에 들어오면 또 에어컨들 다 켜잖아요. 옛날 같지 않게. 그러니까 또 너무 이게 또 춥고 그래서 온도차가 심하니까 진짜 겨울에도 안 걸리는 감기 환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현재는 겨울에 막 또 난방 많이 해서 쇠타 예. 입고 여름에는 또 쇠타를 껴입고 집에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 그러고 또 뭐 무더위가 뭐 엄청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여름 어떻게 나야 되나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무더위 관련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주제 먼저 보시죠. 네, 오늘 건강혁명의 주제는 2023 역대급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지난해도 사실 정말 더웠잖아요. 네. 네, 올해는 더 덥다고 하니까 이 여름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걱정이 큽니다. 폭염은 재난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무지무지 더우면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죠. 우리 몸하고 더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염은 자연 재난이다 이렇게까지 분류가 되는데요. 그만큼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외부 온도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망 위험이 5%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비폭염 대비 폭염 기간의 사망 위험은 8%가 높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요. 외부 온도가
온도가 32도가 되었을 때 27도에서 29도 시보다 뇌졸중 환자가 66%를 증가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열 질환 관련된 기록도 해마다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부터 6월 초까지요, 온열 질환 관련된 응급실에서는요, 관리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감시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해마다 발생하는 시기도 좀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날이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열 질환 관련해서 이제 발생 추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도에 이제 관련된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발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자 발생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뒤로 길가나 농가 밭에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작업장은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 그렇겠고, 땡볕에 길 가다가 그랬고, 논과 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땡볕에 아침 조회하다가 교장 선생님 훈시 길어져가지고 길어요. 거기서 애들 픽픽 쓰러지면 옆에 있는 친구가 데리고 그늘로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네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실내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내에서요? 네, 저쪽에 보면 실내, 집에서 있잖아요. 그죠? 실내 작업장. 집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전기요금 아끼신다고. 네. 맞아요. 아무리 더워도 안에가 푹푹 찌는 상황에서도 이 냉방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집에 에어컨 처음 들어온 날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근데 실외기가 있는 에어컨이 아니고 이렇게 박스형 에어컨 있잖아요. 창문에다가 이렇게 딱 다는 게. 덜덜덜덜거리는. 그게 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걸 딱 들여놓고 더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안 트시는 거예요. 진짜 더운 날 그걸 한번 틀었어요. 네. 정말 그 맛이. 네. 그거 최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야 돈이 좋다 돈이 좋아 이러면서 에어컨을 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온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온열 질환이 뭔지 그거부터 알고 가죠. 네, 온열 질환은요, 우리 말 그대로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이제 더운 환경에 오랫동안 계속 노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두통이 생기고 어지러워지고 또 근육에 경련이 생기고 또 이 의식이 저하되고 되고 또 심하면은요 거의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추울 때는 영하 10도 이하로 막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더울 때는 30몇 도 거의 40도에 육박하니까 우리나라의 이 평균 기온 차이를 보면 한 50도 됩니다. 50도. 맞아요. 우리가 그러네요, 이게 진짜. 우리 몸이 그걸 견디면서 적응해야 살아야 되니까 되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열 질환, 열사병 이런 거 고민을 또 해야 되는데 온열 질환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죠. 네, 온열 질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온열 질환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시면 네, 덥다 더워 일사병과 열사병입니다. 네, 일사병, 열사병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더위 때문에 아무튼 걸리는 병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일사병, 열사병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일사병이랑 열사병 자체가 이제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일사병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36.5도를 유지를 하려면 열을 받으면 그걸 또 다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더운 곳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열을 받고 내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6.5도에서 37도, 38도 해서 심하게는 40도까지 내 몸의 심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막 당연히 두통이나 뭐 구토라던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일사병입니다. 증상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소위 그 더위 먹었다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찌는 듯한 그 여름에 야외 활동했을 때 흔히들 나 더위 먹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러면 열사병은 뭐예요? 일사병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열사병입니다. 열사병 같은 경우는요,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 즉 체온 조절 중추가 열 자극에 의해서 제 기능을 상실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열사병이 발생하게 되면요, 다발성 장기
기전 부전 증상이라든지 이런 기능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서 심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온열 질환 중에서는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증상을 살펴보니까요, 체온 자체가 40도 이상이 높아질 수 있고요, 심각한 두통 증상이라든지 오한, 또 저혈압이라든지 빈맥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열사병이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심해져서 나타나는 의식 상실입니다.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일사병은 그러니까 더위 먹었다 정도, 열사병은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요. 일사병이랑 열사병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열사병을 보시면은요, 열사병은 신부 체온이 40도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신 상태도 일사병은 정상인데요, 열사병으로 가면 선망이나 발작, 그리고 의식 소실이 일어나고요. 호흡은 일사병은 정상 빠른 호흡을 보이는데, 열사병은 벌써 정신 혼란, 그리고 느린 호흡, 빠른 호흡을 막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또 열사병은 탈수 증상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네. 이 간단하게 두 질병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일사병은요, 어지러움 증상이 있을 때, 또 경련과 발작이 있다라고 하면 열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더우면은 뭐 더위 먹는다고 하고 일사병 뭐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열사병까지 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길래 열사병까지 가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신문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경남 창녕에서요, 올해 첫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23년도 5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보다는요, 41일 빠르게 발생을 했고요. 내시경 밭에서 양파를 수확하던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사망한 노동자의 연령이 44세로 굉장히 젊었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44세 정말 한창 때고 아직 젊은 나이인데, 야, 이건 무섭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네요. 이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더우면 그늘에서 쉬거나 뭐 시원한 물을 마시거나 해야 되는데, 쉴 틈 없이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쉬고 일을 하고 쉬고 이걸 반복해서 잘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잖아요. 일을 빨리 끝내야 된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자각을 할 수가 있으면 사실 쓰러지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오신 분들 보면 그거를 자각을 잘 못하는 상태로, 좀 더웠는데, 조금 그냥 좀 피곤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노동을 하실 때는 본인의 몸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도 그 야외에서 지난해였던 것 같아요. 그 운동하다가 정말 한번 쓰러질 뻔했어요. 운동하는 촬영이었는데 쉴 틈 없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정말 한번 머리가 핑 돌더니 딱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아니, 이 직업도 노동의 강도가 셌네. 너무 더운 촬영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경험은 이제 군대에서 주로 하는데, 근데 요즘엔 군에서도요, 이렇게 더우면 오침이라고 그래서 한낮에 밖에 활동 안 시키고 안에서 좀 재워요. 그래요? 현명하게 운영을 한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딱 장애인 아나운서같이 생긴 친구들이 잘 쓰러졌어요. 얼굴 하얗고. 느낌이었나요? 얼굴 하얗고 하고 야들야들. 저는 아무리 쓰러지고 싶어도 좀 양호실에 가서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교련 시간에, 옛날에 저희 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 교련 시간에는 일부러 막 이렇게 쓰러지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교련 시간. 정말 몇 명씩 그 땡볕에서 교련 훈련 막 하다 보면은 픽픽픽 쓰러지는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그게 일사병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근데 선생님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 교련 시간에 이렇게 가다 안 일어나? 그럼 또 벌떡 일어나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택배 기사님들. 맞아요. 그죠?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한여름에는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하시는 기사님의 경우에는 헬멧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와, 그 안에가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다가 생수 같은 거 막 무거운 거 들고 계단도 오르고 이러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집 앞에 택배 기사님들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차가운 물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 하거든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또 같아요. 어린이들 잘 가는 데 있잖아요. 무슨 랜드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두툼한 고못 입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다. 그리고 야구 경기장 같은 데 가봐도 거기서 왜 그 캐릭터 그쵸, 탈 쓰고. 그분들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안에 뭐 바람이 통하질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또 지난해 미국에서 또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기사님이 배달의 봉투를 두고 비틀비틀 이제 초인종 쪽으로 다가오죠. 걸어오는데 이제 현관 앞에 봉투를 놔두는가 싶다
했더니 쓰러져. 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게 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내에서 또 정신을 좀 차리려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아이고. 이렇게 쉬어가게 됩니다. 어허. 이거 정말 보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괜찮다 싶은데 사람이 갑자기 팽 돌고 쓰러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니 쉬다가 갑자기 또 팍 쓰러지게 네. 되고. 근데 폭염에 유난히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사병, 열사병이 유독 취약하다. 네,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도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땀이 잘 안 나고 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거나 신장이 나쁜 사람, 전해질이 부족해서 열 손상에 취약한 사람, 이뇨제, 안정제 복용 환자나 하루 복용 약물이 4가지 이상인 환자, 그리고 과체중, 저체중, 애주가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8개 중에서 한두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 요즘같이 무더운 날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온열 질환이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한번 나와보실까요? 네. 이재용 아나운서. 가정을 하고 한번 우리가 응급 대처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까요? 네. 네. 자, 여기 보면은요, 네. 이제 얼음물, 젖은 수건, 그리고 해열제, 물, 그리고 부채, 그리고 이제 지금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의식을 지금 잃은 것 같으니까 잃으신 일단 좀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부채를 막 붙이고 네. 그다음에 물도 좀 약간 이렇게 좀 고개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먹일 것 같아요. 물 좀 먹이고 네. 그다음에 수건 이게 지금 찬 수건이거든요. 요거 해서 좀 이렇게 목덜미 좀 닦아주고 네. 너무 잘하지 않아요? 맞은 것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하신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뭐가? 저는 군대에서 좀 배워봐서 네. 이런 이제 온열 질환자가 있으면 이게 햇볕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얼른 그늘로 이렇게 들어서라도 몇 명이 그늘로 가죠. 네. 그 자리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좀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빡빡한 벨트라든지 이 단추를 풀러서 네. 좀 편하게 해줘야죠. 이렇게. 그다음에 뭔가 좀 전문적이신 이렇게. 것 같다.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이신데요. 해서 네. 몸을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네. 그러면 좀 그때 이렇게 하면 시원해. 그리고 119에 군대 119. 아니 근데 군대에서는 119가 아니 우리끼리 알아서 아니 어떻게- 일단 물부터 먹인 네, 근데 잘한 거 이제 아니에요? 물은 근데 의식이 없어서 네, 맞아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의식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사실 물을 먹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식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도가 막히거나 아니면은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폐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이제 명료하게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요거를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은 의식이 없을 때는 주면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의식이 조금 살아났을 때 그때 약간 물을 좀 먹이는 게 좋다. 네, 그게 중요하고요. 제가 그럼 이제 한번 시연을 한번 네, 해볼게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네. 입고 있었을 때, 단추가 잠겨져 있다 치면 네, 먼저 이제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원한 데로 먼저 옮겨야 됩니다. 네. 환자를. 1번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옮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9에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니는 사람들한테 119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떤 분을 지정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누가 했겠지 하고서 그냥 두거든요. 저기 베이지색 아저씨, 재미 아저씨, 딱 신고해 주세요 해서 119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네,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더운 데 있으니까 이걸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당연히 옷을 벗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이제 벗겨주고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이나 이런 걸 뿌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젖은 수건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젖은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아니, 고개는 어떻게 좀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옆으로 아니, 만약에 의식이 없는 상태면 옆으로 돌려주는 게 더 가장 좋죠.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뒤로 뭔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은데 여기는 이제 현재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처럼
부채를 시원하게 붙여줍니다. 해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이제 물들이 기화되면서 밖으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체온이 조금 체온이 떨어지게 떨어지는 되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보면은 어디다가 그러면은 주로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는 부위. 위치를요. 네. 이렇게 뭐 목이라든지 아니면 겨드랑이, 그다음에 사타구니 이런 데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거기에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혈관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물을 묻혀주게 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목 부분 사실 여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이 맞아요. 뒤쪽이란데. 네. 그다음에 겨드랑이. 네. 예, 근데 우리가 열 나면 여기다가 수건 올리는데 그렇죠. 이마에. 이마도 닦아주시면 좋은데요.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건 혈관이 큰 혈관에 여기 목에다가 닦아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혈관에 있는 피가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큰 통로에다가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타구니? 네, 사타구니도 다리로 내려가는 큰 혈관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다음에 열 나고 우리가 그러면 저 일반적으로 해열제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열제를 정신이 좀 든 다음에 먹이나요? 아니요. 저희가 해열제는 감염 질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사실 효과가 있는데요. 이 열사병이라든가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체온 조절 중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해열제를 아무리 먹어도 열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열제는 먹이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시원한 곳으로 옮겨요. 네. 네, 옮긴 다음에 119에 신고해요. 네. 아저씨, 네, 배지사 아저씨, 119 신고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요, 그 핸드폰도 이렇게 그냥 1번이 아빠, 엄마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119로 돼 있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니까 네. 119 신고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 시원한 수건으로 단추 풀고. 네, 단추 풀고 시원한 목이라든가 겨드랑이, 사타구니 의식이 돌아오면은 물을 약간 먹여주고 부채질하면서 119를 기다린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배웠어요. 어떻게 예, 될지. 예. 해열제 함부로 먹이면 먹이면 안 되니까. 함부로 물도 먹이면 안 되고. 네. 주변에 일단 도움을 열을 좀 청하고. 떨어뜨려야죠. 예, 물하고 해열제는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안 되고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도 이거는 해열제 먹일 상황이 아닙니다. 네, 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는 네, 것입니다. 뭐 일사병, 열사병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뜨거운 낮에 나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 12시에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외부 활동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치위원회, 농촌 그런 데서는 아예 그 한낮에는 반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활동을 하고 다니고 저도 이제 제주에 살다 보니까 새벽부터 일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일하시고 점심 드시고는 거의 이제 낮잠 주무시고 예, 낮에는 일을 안 하시는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 한여름에는 산에 갈 때요. 네. 아예 일찍 가요. 한 5시 이때 가서 오전 중에 끝내지 네. 오후에는 힘들다고요. 그리고 반일하시는 분들 보면 아유 잠깐 가서 요거 하고 오면 돼 하고 나갔다가 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피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할 때 목이 그렇게 마르지 않더라도요, 15분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의식을 해서 좀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최대한 헐렁한 옷을 입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현기증이 난다면 그 즉시 시원한 실내로 이동을 하셔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덥다고 또 우리 왜 커피라든지 카페인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물을 수분을 이제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학적인 응급처치법은 뭐가 없을까요? 열을 좀 떨어뜨리는 지압점이 있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볼까 봐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심장경락에 열 자체가 있게 되면 체온 조절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 경락 혈자리 중에 하나가 소부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받거나 화가 많이 났을 때 이 감정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열감 자체를 더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모인 열 자체를 점자를 잘 해줄 수 있는 혈자리가 바로 소부혈인데요. 손바닥 한번 펴보실까요? 예. 보면 위에 감정선이 있죠. 네. 감정선이 있는데 바로 안쪽에 4번째와 5번째 손가락 사이 이 부위가 소부혈자리입니다. 주먹을 한번 쥐어 보시면 5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위가 바로 소부혈자리가 되는데요. 이 부위를 살짝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하셔가지고 꼭 5초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살짝 아픈 통증이 좀 느껴지시죠? 눌렸다가 뛰셨다가 또 5초간 누르셨다가 뛰시기를 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열감 자체를 좀 내려줄 수 있고 체온을 조절하시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부혈. 네. 딱 주먹을 딱
지어보면 알 것 같아요. 어딘지 위치는. 여름철에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원한 차를 드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방에서 권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첫 번째가 오미자 차입니다. 아, 오미자. 여름에 많이들 또 아실 많이 거예요. 먹죠. 네. 맛도 좋아. 맞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네. 그렇죠. 색깔도 많이 붉은 색깔이 좀 나게 되는데 이 오미자 같은 경우는 5가지 맛이 나는 과실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더위를 위해서 허해졌던 기운이라든지 또 진액을 보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피로 해소하고 간 기능을 향상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날 음주를 많이 하셨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오미자와 함께요. 박하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박하차 같은 경우는 몸속에 있는 열을 내려주고 또 특히 머리가 아프거나 또 맑아지는 부분의 효능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화가 있을 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박하차 같은 경우는 탄산수에 같이 넣어서 드시게 되면 시원한 청량감까지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온열 질환,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요. 네, 대표적인 온열 질환. 다음은 전조 증상으로 열경련입니다. 열경련? 열경련은 뭐죠? 네, 열 경련은요, 우리가 이제 열이 나게 돼서 과도하게 땀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해질에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근육에 통증을 동반한 그런 경련이 일어나는 게 열경련입니다.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다른 그런 이제 열사병이나 이렇게 가기에 전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중요하게 됩니다. 열경련. 혹시 겪어보신 이거는 전 잘 못 봤는데. 저도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고 설명 들은 것도 처음이에요. 주변에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팔, 다리, 배 큰 근육하고요. 우리가 피로가 많이 쌓인 근육에서 통증과 함께 경련이 나타나는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 네. 이 증상 정도는 개인차가 상당히 많이 큰데요. 저염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의가 요합니다. 아, 저염식이 열경련하고 관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방금 한주변 선생님 같은 경우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열경련이라고 하는 원인이 말이에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면 체내 수분하고 특히 염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염식 하시는 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죠. 아, 그래서 우리가 저 군대에서 행군하고 이럴 때 이렇게 소금 정제 알 있어요. 2알씩 나눠주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걸 수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약간 짠물을 먹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네. 등산할 때 보면은 이런 수분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른들 보면 오이들 많이 가져오시고 맞아요. 오이. 그거 드시고 이랬습니다. 네네. 이게 하나의 열경련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열경련이 일어나는 초기에는요, 아주 미세하게 근육이 좀 수축된다든지 경련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피로해서 그래? 운동을 하니까 좀 나타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동이라든지 일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심각한 열경련이나 근육의 수축이 발생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요, 이 첫 번째 열경련이 나타났다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시고 수일 후에 또 똑같은 환경에서 고온한 환경에서 운동이라든지 또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 더 강화된 열경련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초기에 관리를 하시고 치료 자체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초기에 올바르게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신체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데 가서 휴식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나서 한 1리터 정도의 물이나 이온 음료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티스푼 정도의 소금을 넣어가지고 조금씩 마셔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해질 보충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심장 질환이 가지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이 열경련이 1시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저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119나 응급실에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근육의 경련이 멈춰가지고 이제 괜찮네. 이제 바로바로 해야지 하고서는 다시 바로 작업이나 이런 데 복귀하지 마시고 조금 텀을 두고 쉬었다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네, 다음은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감. 냉방병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 여름이도 안 걸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요즘에는 부쩍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주변에 요즘 감기 환자도 굉장히 예. 많고 기침하시고 네. 막 콧물 나고 하는데 걔도 안 걸린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름 감기 독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애매모호한 게 너무 더운데 냉방기를 안 틀 수도 없고 또 안 틀면 또 너무 더워서 막 헉헉거리고 너무 힘들고 밤에 또 선풍기를 밤새도록 켜자니 뭔가 뭐 밤에 선풍기 켜면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게 방법 좀 알려주세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확히 뭐 냉방병이 감기인지 증상도 꽤 비슷하거든요. 네. 이게 냉방병이라는 거는요. 아주 감기 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더운 여름이나 이럴 때 이제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냉방기를 오랫동안 틀었을 때 권태감이 생기고 감기 기운하고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것을 바로 냉방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질환을 딱 나타낸다 그런 용어라기보다는요. 사실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질환군의 총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쓰는 말이고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냉방병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네. 화병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에어컨이 급증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일반화돼 있잖아요. 저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 네. 자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재밌는 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켜 있거든요. 네. 켜가 있더니 제가 잔결에 잠결에 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켜나 봐요. 그건 목욕병이다. 계속 움직이니까. 네. 아 근데 그 정도로 에어컨 없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텔레비전 있는 집이 흔치 않아서 한 집에 모여서 봤잖아요. 네. 근데 에어컨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은행 가서 앉았어요. 아, 은행 시원하니까. 잡지 보면서 네. 앉아있어요. 근데 정작 이제 에어컨을 탁 설치해놔도 그거 비싸잖아요. 네. 근데 전기값 아까워서 이거를 손님 올 때만 틀고 이러는 집도 많죠. 지금도 아마 그런 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껐다 켰다 하면 더 전기료가 많이 맞아요, 든다는 맞아요. 얘기도 글쎄. 네. 한번 이렇게 확 켰다가 네. 그다음에 조금 줄여나가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래 틀고 있는 게 전기료를 절약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요즘엔 또 에어컨들이 좋아가지고요. 네. 그게 이렇게 전기값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네. 네. 옛날만큼은 에어컨 전기료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네. 팡팡 틀긴 하는데 팡팡 틀다 보면 또 이게 냉방병이라든가 여름 감기가 걱정이 되고 이거 이두저도 못하는 여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냉방병 원인과 또 냉방을 하는 안과 밖의 온도차 때문인지 그것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제 이 냉방병의 원인은요, 사실 그 온도차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에어컨의 적정 온도를 우리가 한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지하면 되는데 이 냉방병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바로 이렇게 첫 번째로는 바이러스 질환, 감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그냥 뭐 기침, 가래, 뭐 콧물 이런 식으로 감기로 발전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세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레조넬라병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름철에 이 냉방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레조넬라 세균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 냉각기, 에어컨 냉각수나 냉각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에어컨을 틀게 되면 건물 전체로 다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웬만큼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이제 잘 넘어가게 되는데요. 면역이 좀 떨어져 있거나 어린이라든지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이 레조넬라병이 좀 더 심하게 권태감, 오한 그리고 뭐 더 심하게는 사실은 아주 심하게는 사망까지도 이르게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사실 여름철에 냉각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뭐 점검하고 필터 청소하는 건 사실 필수거든요. 이 청소 제대로 안 했다가는 방금 말씀해주신 레지오넬라 세균 감염돼서 냉방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만 얘기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동 공간, 차 타고 다닐 일이 많은데 차 안에서는 그냥 틀어놔요. 그리고 밖에 탁 나가면 무지 더워. 그러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집에 있는 에어컨은 지금 레조넬라균인가 그거 얘기했지만 필터 청소를 그래도 좀 한다고 우리 가족이 쓰니까. 네. 근데 밖에 여기 우리 스튜디오 우리 대기실. 아, 잘 돼 있나 싶기도 하고. 상업시설 공공기관 걱정 네. 많이 돼요, 진짜. 그렇죠? 예. 해야 되는데 비싸거든요, 이게 또. 그래도 관리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집이나 내 창 아니라도 네. 네, 철저히 관리해서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냉방병 원인 지금까지 이제 한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여름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또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냉방기에 존재하고 있는 세균에 대한 감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밀폐 건물 증후군입니다. 밀폐 건물 증후군? 예. 에어컨을 키셔도요. 하루에 3번 이상 각각 30분씩 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도 좀 그런데요. 이렇게 중앙 난방이라든지 중앙적으로 환기를 하시는 현대적인 건물인 경우에는 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냉방병 자체가 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또 눈, 코, 목 등이 따갑거라든지 또 아픈 증상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든지 이런 피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화학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집에 뭐 사무실 같은 경우는 가구라든지 카펫이라든지요, 또 접착제를 사용하신다든지 복사기 등 이런 어떤 흡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화학물질 자체가 환기가 잘 안 됐을 때 이 건물에서 발생되는 증후군, 이것이 바로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중요한 게 환기죠.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기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집중적으로 환기를 하신 분들은 강도를 좀 높이신다든지 환기 횟수를 조금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스튜디오에는 지금 창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환기를 시키려면 공조실에 전화를 하죠. 그렇죠. 일반 회사들도 아마 창문이 없고 이런 밀폐돼 있을 때는 공조실에 전화해서 좀 환기 좀 시켜주세요 해야죠. 네. 창문이 있는 경우는 꼭 문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이렇게 다 시원하게 만들어놨는데 창문을 왜 열었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문 여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미세먼지 걱정이 되죠. 비 오기도 맞아요. 하죠. 또 실외기에 그 더운 바람이 또 훅 들어오기도 하고 맞아요. 에어컨 켜고 문 열면 이게 참 현명한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지금 배효상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루에 3번 30분 이상 환기를 꼭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날이 더워서 또는 귀찮아서 좀 안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방기기를 자주 청소해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실외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냉방이 센 곳에 있을 경우에는요. 소매가 긴 옷이나 또는 담요를 좀 챙겨서 체온을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음식으로는 좀 따뜻한 차나 또 따뜻한 음식을 좀 종종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차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름철에는 물을 좀 끓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중독을 예방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따뜻한 물을 드시게 되면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을 드시게 되면 밤 사이에 빠져나갔던 수분 자체를 보충하실 수 있는 방법도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할 때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것만 좀 지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날씨가 좀 더 더워져서 아무래도 이제 바깥의 활동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또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운동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 좀 더 몸이 좀 지치게 되고 땀샘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절한 운동을 또 실내라든지 또 수영장 같은 데서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름철에 멀리 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운동 효과가 있는 운동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예, 앞으로 나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아나운서 네. 함께 앞에서 배워보겠습니다. 힘든 거 아니죠, 선생님? 오늘은 조금 여름에 너무 강도가 힘들면 안 돼요. 쉬운 맞아요. 걸로. 그런데 이 야외에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실내에서 하시는 운동이시니까 약간 강도가 있는 운동을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요. 여름철에 하셨을 때는 바깥에서 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으시고요. 또 뜨거운 햇볕이라든지 오후 2시에서 또 4시, 또 12시부터 한 3시 사이 이 시간은 좀 피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땀을 내주셔야지만 땀샘이 열리면서 우리 심장의 온도, 체온 자체를 좀 내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땀샘이 열리셔야지만 노폐물도 바깥으로 배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 땀을 흘리시는 정도하고 심장이 살짝 헐떡거리시는 정도까지는 해주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실 운동이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버피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버피 테스트라고도 알려져 있죠. 네, 버피 테스트가 가장 간단하게 PT를 가시면 정말 많이 시키시는 운동이거든요. PT 선생님 오늘 화나셨다라고 하시면 버피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도가 되게 센가 봐요. 강도가 조금 높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강도가 좀 강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서서 이렇게 할까요? 동작 자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쉽게 손바닥을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대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뒤로 발을 버리셨다가 팔굽혀펴기를 한번 하십니다.
내려오고 다시 제대로 아이고. 스쿼트로 올라오셔서 제대로 하신 다음에 네. 위로 덤프 한번 해주십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유격장감이 이거. 맞죠? 그래요? 이게 PT 선생님이 약간 좀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해보시는 분도 운동이 되게 있는데 네. 이거 너무 어려우시니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는 슬로우 버피라고 하는 운동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좋아요. 좀 쉬운 걸로 가볍게 하시는 운동인데 이거는 좀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스쿼트 자세를 한번 해주시고요. 손바닥을 앞으로 대준 상태에서 한 발씩 뒤로 가십니다. 네. 한 발 뒤로 가고 또 다시 한 발 뒤로 가시고 가셨다가 다시 한 발 같았던 발 돌아오시고 반대쪽 들어오시고 스쿼트 자세 유지해주신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요 정도는 괜찮아요. 이거 괜찮으시죠? 아까 힘들었어요. 한 번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요거를 한 50회 정도 아유, 지속적으로 힘들죠. 해주시는 것이 약간 콤퓨터 땀이 나는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한 번인데 지금 땀 날라 그러는데요. 한 두 번만 해보실까요? 다시 자, 내려가셨다가 뒤로 뻗어주시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냐면 허리 자세가 중요하세요. 이게 허리가 이렇게 너무 굽어주셔도 안 되고요. 네, 이게 쭉 펴진 상태에서 직선 자체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자세, 허리 자체를 다치지 않는 운동이 되니까 항상 허리를 펴주시는 것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제자리에 들어오신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 주시고요. 약간 108배랑 비슷한 그 느낌이 좀 드시죠? 큰절하는 것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을 따라 해보실 수 있겠는데 65세 이상 또 70세 어르신 분들 같은 버피를 하시는 것보다는 절을 해보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네. 가볍게 절을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살짝 콤퓨터 땀이 나실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에는요. 살짝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땀복 같은 것을 살짝 입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콤퓨터 땀이 나는 정도로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버피 운동 강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해볼까요? 아까 제가 여기 해봤던 거 일단은 그래도 슬로우 버피가 좀 나실 거니까 네. 한 3회 정도만 한번 반복을 예. 해보실게요. 자, 팔 내려주시고 뒤로 가셨다가 상태에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시고 스쿼트 자세 유지인 상태에서 신운동. 올라와 주시고 전신 운동이 좀 되시죠. 예, 진짜 상체로 머리부터 그래서. 발끝까지 뭔가 이렇게 막 안 쓰던 근육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뻐근하고. 운동을 좀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로 가셨다가 팔굽혀펴기 하고 올라오셔서 진짜 힘들어. 점프. 대단한 벌이다 이거는. 유격장이야, 저거. 점프 마지막 점프까지. 방금 이렇게 슬로우 버피가 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강도를 높여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50번 처음부터 힘드니까 그냥 네. 처음에 한 5번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번 50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체력 강도에 맞춰서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좀 되실 수 버피 있겠습니다. 운동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운동 강도가 있어서 집에서 하면 진짜 제법 땀도 나고 전신 운동이에요. 날 것 전신 같아요. 운동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했으니까 뭐 좀 먹어야죠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맛난 요리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1분 간단 요리.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시원한 거 뭐가 나와요. 예. 시원한 거 하면 이제 여름에 냉국이나 네. 화채 많이들 떠올리실 예.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요리인지 제가 자리 이동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이니까 군대 때 추억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때 오이 냉국이 한번 나왔어요. 얼음 넣어서 한여름에. 야, 그거 더 먹겠다고 싸우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수박도 그랬었어. 예. 수박도. 예. 자, 1분 요리 요리예요?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수박이랑 또 이제 오늘 오이 대신에요. 참외를 이용해서 네, 냉국을 만들 거고요. 네. 수박으로는 화채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볼 텐데 요즘 여름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잖아요. 더위도 그렇고 비도 많이 오고 또 장마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울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일단 마음에 드는 건 오늘 불이 없습니다. 네. 네, 요즘 우리 아, 어머님들 좋습니다. 너무 더워서 불 앞에서 요리 못하겠다 하시는데 그쵸. 불이 없고 그리고 네. 저는 놀라운 게 참외토마토 냉국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보통은 그쵸. 미역이나 오이 넣고 냉국 많이 하잖아요. 네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오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오이 또 의외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약간 비릿한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참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맛은 빼고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또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이잖아요. 저렴하게 또 가정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식감도 아삭하고 굉장히 이렇게 냉채로 만들어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외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해줄 거고요. 네.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국물에 넣게 되면은 감칠맛을 줄 수도 있고 또 잘 익은 토마토 같은 경우엔 우리가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
또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게 되면 감칠맛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냉국 만들었을 때 조금 2%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토마토가 들어가면 그 맛을 또 확 끌어올려주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멸치를 가지고 이제 국물을 우려내는데요. 멸치 국물을 우려내기가 좀 번거로우시다. 보통 이제 우려놓은 국물이 있으시면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멸치 액젓 있죠. 액젓을 한두 큰술 정도 넣어가지고 네. 그 액젓으로 국물을 대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간장이랑 소금 그리고 매실청. 이건 뭐예요? 매실청. 네, 식초. 그리고 조금 톡 쏘는 매운맛을 위해 청양고추 준비를 했는데 뭐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 재료를 모두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순서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양념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실청 좀 넣어주시고 식초. 자, 그리고 국간장으로 간해주시고. 아니 진짜 다 넣기만 하면 되나 봐요. 네, 너무 간단해서 네. 이렇게 소금 간 네. 해주신 다음에 방울토마토 이렇게 반으로 썰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외도 소금 파낸 다음에 얇게 슬라이스를 했습니다. 참외는 껍질 안 깎아요? 네, 껍질 까지 마시고요. 뭐 유기농 있으시면 쓰시고 만약에 참외 사시면은 식초나 또 소금으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담궈서 양념이 잘 어우러지도록 냉장 보관을 하셔서 차갑게 드시면 좋습니다. 네. 여름철에 정말 입맛 없거든요. 이럴 때 그렇죠. 냉국 시원하게 드시면 입맛도 다시 살고. 네. 네. 여름철 입맛 없을 날과 때가 있어요? 부러워요. 이정미 아나운서, 네, 보통은 네. 입맛이네.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쉽고 간단하게 재료 준비만으로도 네. 뚝딱 냉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이제 화채인데요. 네. 화채도 한번 볼까요? 네, 화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오늘 매실청 넣을 거예요. 예, 지금 탄산수에 매실청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차 우린물입니다.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요게 이제 매실청입니다. 홍차 우린물은 그럼 네. 집에 이제 티백 있잖아요. 네, 그걸로 네. 우리면 되나요? 네, 페트병 500ml 정도 하나에 네. 티백을 한 2개 정도 넣으셔가지고 냉침을 해주세요. 뜨거운 물에 우리실 필요 없고요. 네. 자기 전에 이렇게 티백을 2개 넣어가지고 하루 저녁 냉침에 놓으면 이렇게 진하게 우러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쓴맛도 좀 덜하고 그 홍차의 그 향만 우러낼 수 있으니까 네. 냉침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냉침한 홍차 홍차 넣어주시고 그리고 매실청 지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오늘은 탄산수를 사용을 했는데 탄산수 대신에 일반 생수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깍둑썰기한 참외, 수박. 수박 네. 넣어주시고요. 수박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루베리. 요즘 블루베리 철이죠. 블루베리 많이 나오죠. 그래서 블루베리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오늘은 여기에 초록색이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민트를 좀 잘게 채를 썰었어요. 네. 집에 이렇게 민트 화분 하나 키워 놓으시면 계속해서 가지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여름 내내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아까 이제 없으면 그냥 허브 종류 쓰면 되겠죠. 네, 허브 종류도 대체로 다 어울립니다. 바질도 어울리고요. 네. 로즈마리도 어울리니까 이렇게 해서 담궈서 냉장고에서 차게 좀 두셨다가 드시면 향이 또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일단 너무 예뻐요. 네. 색이 너무 보기에도 예쁘죠? 너무 예쁘고 네. 맛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아주 쉽게 만드는 화채와 냉국 배워봤는데요. 방금 이제 유영미 아나운서가 얘기해줬는데 블루베리가 지금 제철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제철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항산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카로티노이드라든지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이 항산화 성분 같은 경우는요. 몸속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해주고요. 염증도 예방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 성분 자체는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색소 성분을 얘기하는데요. 붉은색이라든지 보라색 같은 이런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요, 이 안토시아닌 성분 자체가 포도의 약 30배가 더 들어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야, 맛있네요. 저기서 하실 때 미리 좀 먹어봤는데 와 시원하고 정말 좋아요. 수박 블루베리 화채, 블루베리가 아주 동동 잘 떠 있고 참외 토마토 냉국. 이것도 아주 일미입니다.
내가 먹어본 냉국 중에 최고예요. 네. 저는 너무 민트 맛있어요.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네요. 네. 네, 오늘 네. 잘 어울려요. 야, 이거 집에서 저 땀나게 좀 걸은 다음에 그 집까지 가는 그 길이 좀 걷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딱 마시면 정말. 네. 인스턴트 음료 말고 이런 거 만들어서. 네. 아, 진짜. 너무 맛있죠. 이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주세요. 아, 참. 네. 온열 질환 없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딱 습도가 높고 더운 날이죠. 네, 후텁지근해서 사실 딱 이럴 때 에어컨 꼭 틀게 되거든요. 오늘 냉방병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드린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